이번 시장 움직임 정말 중요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부터 현재 시장의 구조적인 흐름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해볼 때 7만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은 왜 세력이 마지막 하락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부터 차근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 근거, 신규 매수세 부족, 블리딩 장세입니다. 현재 시장은 피가 서서히 마르는 블리딩 장세와도 유사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78K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의 계좌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리테일 계좌 비율 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이는 선이 리테일, 즉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의 비율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최근까지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겪었지만 리테일 계좌 비율은 큰 폭의 감소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승의 연료가 부족할 수 있고요. 미결제 약정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산 후에 강한 반등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펀딩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양수값을 유지하고 있고요. 롱 포지션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즉 세력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기대를 완전히 꺾을 만큼 강한 흔들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바로 데이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78K 수준의 조정을 받으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블리딩 장세도 이제는 끝나겠구나 잠시 기대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결제 약정의 감소 추이를 보시면 감소하는 강도가 급격한 감소라기보다는 약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제대로 반등을 하면서 고점 돌파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큰 청산이 발생된 이후에는 미결제 약정이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롱 포지션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는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매수 여력도 약해져 있는 시점이고 세력 입장에서 생각할 땐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먹여줄 연료는 다소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죠.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금방 전 말씀드렸던 블리딩 장세에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바이더디 패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가격이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눌림을 주면서 기대감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젠 올라가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것이죠. 하지만 큰손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를 이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력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결국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장 출발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진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방 더 흔들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어서 두 번째 하락 근거, 미국의 경기 둔화, GDP 나우 모델의 쇼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미국의 GDP 나우 데이터는 미국의 GDP 성장률 추정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5년 1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가 3월 3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2.8%까지 대폭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단 1개월 만에 3.9%까지 올랐던 미국의 성장률 추정치가 마이너스 2.8%까지 폭락을 한 것이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났고요. 건설 지출 감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비 지출 감소, 소득 증가율까지 둔화가 되면서 소비의 위축을 불러일으켰고 기업의 투자까지 둔화가 되면서 민간 부문의 생산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해당 GDP 나우 모델은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수치 기반의 모델링 결과일 뿐이고요. 이 수치만으로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트럼프가 또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캐나다 간의 강대강 관세 노이즈는 지속되고 있죠. 따라서 이제 마지막 협상의 무기가 나올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패턴은요, 처음에는 강한 압박을 주다가 관세 폭탄을 투하를 하죠. 마지막엔 협상 카드를 꺼내면서 조건부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에는 무역에 대한 노이즈를 빠르게 해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관세 노이즈가 지속되면 미국 자국의 기업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협상을 위해서 마지막 한 방 강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협상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관세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무역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조정, 마지막 흔들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 최대 하락폭을 미리 알아두면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핵심 가격 구간은 하단에 존재하는 디맨드 존입니다. 이어서 현재 가장 의미 있는 이동 평균선을 고르라면 주봉 차트에서 60 이동 평균선이 가장 의미가 큰 이동 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2021년 비트코인은 65,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지만 21년 7월 중순에 65K 수준에서 29K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하게 60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서 반등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까지 달성을 하면서 69K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월에 60주선을 이탈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60선을 재돌파 시도를 하긴 했지만 안착에 실패하면서 결국 원웨이로 15K까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2023년 60주선을 재돌파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시장은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60주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24년 8월에도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48K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60주선 지지를 통해서 125%가량 상승하는 경이로운 패턴을 만들었죠. 따라서 60주 이평선은 단순한 이평선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트렌드의 핵심적인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60주 이평선의 가격은 약 72K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트레이딩을 좀 오랫동안 경험해보신 분들은 디맨드 존이라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어적인 의미로는 수요와 상승을 위해 세력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맨드 존은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매집이 이루어진 가격대를 뜻하고요. 즉 미래에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과거 랠리가 나타나기 전에 매집이 이루어진 구간, 이런 구간을 디맨드 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해당 구간까지 가격이 내려왔을 때 결국에는 강력한 매수세, 비딩이 유입되면서 더 강력한 랠리로 이어졌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구조를 봐도 마찬가지죠. 강한 랠리 전에 매집이 이루어진 구간 디맨드 존이면서 디맨드 존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 강력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은 더 강력한 랠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현재 60주 이평선과 중첩되는 디맨드 존에서는 강력한 유동성 확보 구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력이 매집을 완료할 만한 자리는 70K 부근이다 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 88K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가격이 하단에 있는 구조를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 마지막 쉐이크아웃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정말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신규 매수세가 부족하고 블리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GDP 나우에서는 쇼크 수준의 추정치를 예고하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감은 확산되고 있다. 거기에 트럼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인해서 단기적인 시장의 충격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세력의 매집을 위한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즉 단기적인 하락이 오더라도 이후에 큰 상승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70K 부근이고요. 이 구간에서 어떤 매집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락 이후 가장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더 저렴한 매수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의 흔들림은요, 장기적인 상승을 위한 필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앞둔 상태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좀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락을 예고하기보다는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때의 공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DCA 기반의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단순히 하락을 경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후에 상승장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내 정서에 딱 맞는 가격이 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의 관점 정리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